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5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6월 들었으면 이제 걱정이 좀 슬슬 되죠. 예. 아, 그런데다가. 또 열받게 하는 일이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제가 그때 누나라고 불렀죠. 박인희. 아하. 지금 선생님이죠. 박인희 선생님이. 박인 선생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셨다고.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고. 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요새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있긴 글쎄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아무튼 너무 우리가 살던 70년대의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 과거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군요. 아니,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과거가 없다던데. 미래도 없고. 과거는 있어요. 미래도 있고. 인간이 존재하는. 그렇지. 인간이 존재하는. 물체나 동물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인간만이 시간적인 존재니까. 어쨌거나. 근데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원래 요새 인사가,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세요? 그게 인사예요.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미래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계좌를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글쎄. 예. 증권에서다가 좀 조회를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 이중관 박사님, 엔비디아 주식 있는지. 임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아주 많았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아주 많았는데. 자, 잘 나가는 회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뭐 AI 때문에 잘 나가는 회사도 있고, 뭐 아마존 잘 나가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은데, 요새 이 핸드폰에 계속 그 선전 나오는 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여기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짜증을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성전 폭탄들을 날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회사들이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어떤 현대 산업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지만, 현대 경제를 이끌고 가는 사업은 그 아마존과 테무 같은 그 온라인 쇼핑몰, 최전선에 있는 최첨단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장 빨리 활용해서 소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는 있죠. 최근에 테무에서 이렇게 하도 광고를 해가지고 사실 저도요 15,000원짜리 이 진공청소기 하나 샀어요. 그러세요? 네. 보니까 웬 장난감 같은 게 오긴 왔는데 이거 15,000원짜리 이거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거 안 되면 버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해서 그냥 사서 요새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문제가 자꾸 더 커지는데. 그렇죠.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저도 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임 대표님은 좀 실용적인 물건을 사셨는데. 뭘 사셨어요? 저는 좀 구두를 좋아해요. 근데 요것들이 맞아요. 내가 구두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유튜브 틀 때마다 구두 광고가 이제 오는데. 맞춤 광고로. 예,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나 디자인이 괜찮은 게 8,000원에. 야, 정말 파격적이다. 안 살 수가 없어요. 성수동에 있는 그 구두 만드시는 분들 다 그러니까요. 안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샀는데. 몇 번 신으셨어요? 몇 번 신고 좀 실증 나기 시작하니까 또 구두 광고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 분들이 보기엔 마법이잖아. 내가 그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렇지. 근데 사실은 이 최첨단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뭐 디지털 기술. 몇 번 클릭해보니까 이 사람 이걸로 클릭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나 뭐 테무 이러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최첨병이고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가장 잘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정말 다 위협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CJ하고 어디예요? CJ하고 신세계하고 그렇죠. 갑자기 둘이서 같이 뭘 해보자. 예, 예. 이렇게 해서 뭐 조인하고 하는 거 보니까 큰 기업들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협을 느끼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무언가 지금 세상을 다 주물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지도 벌써 10년이 그렇죠. 넘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쓰는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또 안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들이 많잖아요. 많았었죠. 또 많죠. 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수정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진짜 아주 분명한 확실한 최종적인 목표는 진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었어요. 대량 주문 생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소비 욕망을 엄청나게 개개인적으로 증폭을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아, 증폭시켜야 되고 또 개개인 단위로 그 사람의 욕망이 뭔지 그 사람의 소비 취향이 뭔지 그 소비 루틴이 뭔지 소비 습성이 뭔지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했고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효용성에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상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런 기술로서 개발을 그렇죠. 그래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사실은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 그냥 써봐야 뭐 이익 나겠습니까,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좋게 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인공지능 학자는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소수 언어, 지금 멸종해가는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거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유는 뭐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뭐냐? 소위 대량 맞춤 생산이고 대량 맞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이제 딥러닝을 정말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고요. 그렇게 해서 또 즉각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하루도 못 참잖아요, 요새는. 예? 맞아. 그래서 밤중에 그러니까. 두드린 다음에 아침에 가서 문 열고 나가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속 배송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로켓 배송이다, 드론 배송이다,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되고. 아마존이나 테무 같은 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 기업이 우리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거를 우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이 세 주체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활용이 되긴 되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큰 자본을 가지고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생산도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들은 유통망에서 배달을 어떻게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거를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그걸 해내고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고 소비자들을 어떻게든지 좀 자극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기억했다가 그렇죠. 분석을 해서 그 광고를 계속 보내고 다른 거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그 광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이용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느껴지는 것은 자꾸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이 쓰게 만들고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오겠네요. 사실 저는 명품 구두는 비싸도 못 삽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8,000원짜리 구두는 광고하면 자꾸 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새 정말 유튜브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건 봐야죠. 우리 건 좀 보려고. 창규하거나 보셔야죠. 네. 안 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뭐 명품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소수고 뭐 8,000원짜리 10,000원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 없이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면 저런 기업들이 그야말로 초고속
소비죠. 소비를 네. 많이 조장하고. 조장하죠. 이것도 정말 초단위로 욕망을 지금 자극하고 증폭시키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생산물은 뭐냐?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 끌어서 미안한데, 그 진짜요. 그 뉴스에도 2년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쓰레기 매립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지역마다 다 난리거든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 지구가 지금 앞으로 쓰레기로 더 이상 이 지구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 그래도 좀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도 이제 부인을 못 하죠. 예? 다가왔어요. 그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이 궁극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이니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니 뭐 디지털 네트워크니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최전선에서 비즈니스란 이름으로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네. 이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쓰레기 더미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어디다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다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1900년대부터 한 3가지 어떤 현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과학기술이 가속 발전, 뭐 지수함수, 내지는 뭐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차함수, 이 속도로 점점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와 동시에 쓰레기 양의 증가도 폭증하고 똑같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재난 발생 빈도수, 맞아요. 이것도 가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미래. 누구도 이제는 부인 못하는. 가장 확실한 미래. 뭐 온갖 미래학자들 온갖 미래 전망을 다 내놓고 미래 예측을 하고 심지어는 뭐 사회비 법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래 예언을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확실한 미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6차 대멸종입니다. 그럼 우리 5차 대멸종.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5차 대멸종 기억하세요? 뭔지? 네. 아니,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 6차 대멸종이 그러면 우리 다가와 있는 것 같다? 점점 빨리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7, 80년? 이렇게 예측했다가 이게 지금 쓰레기 폭증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존재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점점 빠른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멸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아마 설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기 싫은 거죠. 생각하기 싫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빨리 오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요새 젊은 친구들이 뭐 애를 안 낳는다고 우리나라 난리가 났는데 애 안 낳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보면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한데 내 종족을 또 만들어야 되나라고 내 애를 만들어서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냐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가 다 작용하지 그런 해석도 않았겠느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좀 달라가지고 또 위기가 오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뭐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멸종 상황이 오면 그냥 멸종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탈출구를 찾죠. 그게 이제 다른 건데, 그럼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뭐 대중요법이라고 그래서 뭐 배 아픈데 뭐 빨간 약 바르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만 계속 뭐 정책
뭐 조치, 네, 맞아. 뭐 이런 거 취하게 되겠죠. 너무 많아. 예.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근대 이후에 인간이 사는 방식은 경제에 의해서 지배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전은 종교였잖아요. 과학기술과 경제. 예,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대 이후에 우리를 살려낸 경제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뭐냐? 근대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컨셉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도 있었고 뭐 뭐 저것도 많죠. 있었는데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한 번만 조금씩 짚어서 한번 그렇죠. 볼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 이후부터 현대의 그 경제를 뭐 산업자본주의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초기자본주의와 후기자본주의를 그렇게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했고. 뭐 생산자본주의와 소비자본주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경제가 그러죠. 정치경제 관점에서는 뭐 시장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 같은 건 주로 이제 그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이런 유럽, 북부 유럽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죠. 왜냐하면은 그 대처 같은 사람은 원래 사회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시장만 존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예, 신자유주의에서 보는 세상은 모든 게 시장이니까. 시장으로 예. 봤지. 그 시장 경제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사회주의는 사실 망했고. 유럽은 이제 그 소위 시장과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균형점을 어떻게 그렇죠.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체제를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이제 독일 우파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독일 우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이거 사기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하죠. 독일 좌파가 아니고 우파가 만들었어요. 우파 경제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독일이 추구해야 될 경제 모델은 사회적 시장 경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됐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에 관한 용어들이 사실은 근대 이후 현재까지의 경제의 표면만을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은 표지만 바꿨어. 그렇죠. 밑바닥에 그 근간을 보면 똑같은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경제 구조의 어떤 혁신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다 껍데기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밑바닥을 보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본질적인 거를 보면 그렇죠. 무언가 많이 그냥 계속 생산하고 예. 또 많이 사용하게끔 푸시도 그렇죠. 해주고 또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하는 그 골간은 그렇죠.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어왔다. 네.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급성장해왔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그 용어로는 그걸 바로 이제 선형경제라고 얘기를 리니어 이코노미.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리니어 이코노미 모델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자원을 채취를 해서 근데 자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가치를 갖는 걸로 제조를 해내야 만들어야죠. 되죠. 근데 제조해냈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냐면 그게 아니라 그게 소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돼야 가치가 생기는 우리한테 말이에요. 와야지. 그렇죠. 돈 내야지. 그렇죠. 소비시키려면 소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소비자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소비하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죠. 소비하는 존재는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모든 걸 소모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그 선형경제가 만들어내는 것은 폐기물들 아니면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일단 선형경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자연을 그렇겠지. 우리는 자연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경이롭게 바라보고 또 자연에서 어떤 교훈도 받고 때때로 자연도 무서워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봤냐 하면은 스스로 피어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스스로 피어나는 거예요? 예. 자연이? 자연이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한자로도 자연의 원래 뜻이고 자자, 자기 스스로. 그러네. 자연이 그러네.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자연을 스스로 일어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피지스라고 그럽니다. 피지스. 피지스 그러면 연상되는 영어 단어 있으세요? 피직스죠. 그러니까 원래 피직, 그건 자연학인데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했냐면 이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 이후로부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중요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자연학, 피직스와 근대 이후의 피직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보는 눈이 달라졌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자연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성이라는 게 없다. 이건 죽은 거다. 그게 물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연구하는 것이 현대 학문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 학문적으로는 자연은 그냥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자원, 리소스로 보는 거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자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돈 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냥 하나의 그렇죠. 요소지. 요소죠. 네. 근데 그거를 돈 되는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기술을 총동원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요 기술이 혁신된 건 있습니다. 많이 혁신됐죠. 혁신됐죠.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뭐 전기기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선형경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선형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 기술, 그거 바뀐 거죠. 바뀌었죠. 그리고 그 기술이 선형경제를 굉장히 효율화시켰다는 거. 엄청나게 엄청나게 효율화시켰죠. 엄청난 성과를 냈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경제의 최종 산물이 쓰레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선형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동력이라든지 또 제조 기술 그런 것들은 바뀌었을 엄청나게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화됐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지능화되기까지 했잖아요. 맞아. 그럼 결국은 이 선형경제가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가면서 그건 뭘 했느냐?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효율적인 만드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생산해냈다. 라는 결과가 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저런, 아마존, 맞죠? 아마존으로 시작. 그렇죠. 아마존으로 시작한 거죠. 아마존으로. 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러한 뭐 초고속, 배송, 소비 욕망, 자극, 증폭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들을 리니어 이코노미의 구성이 되는 생산, 유통, 그렇죠. 소비, 예. 이거를 굉장히 증폭적으로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걸로 그렇죠. 활용이 계속됐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1900년대, 1900년을 갖다가 그런 지금 20세기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의 왕인 그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이 만드는 식구들,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주고, 그렇지. 왜냐면 높여줘야지 이 자동차를 사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비자군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헨리포드가 굉장히 이 경영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더해지고 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리니어 이코노미를 그렇죠.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쓰레기 문제가 나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명칭은 스마트 선형경제 혁명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 아주 예, 괜찮은 예, 표현인데요. 스마트 선형경제다. 예. 스마트 선형경제를 만들었다.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그냥 가장 앞단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저런 소위 스마트 온라인 쇼핑몰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 그렇게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 선형경제로 계속 가면 쓰레기 문제와 이 골치 아픈 이슈들이 자꾸 생길 것 같은데 벗어날 수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뭐 6차 대멸종. 6차 대멸종 얘기를 예. 하시는데 6차 대멸종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방송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요.
근데 이 6차 대멸종이 오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그렇죠. 동물들과 다르니까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면 좋은지. 그렇지. 그런데 그 벗어나면 좋은지를 어떤 한 사람이, 네. 두 사람이, 네. 아니면 어떤 한 국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요새 보니까 전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미국이 움직인다? 아, 미국 안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중국이 움직인다? 중국 안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기업들 말고 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타나야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선형 경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설적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 경제가 사실은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를.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주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경제를 계속 혁신적인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계속 스마트화 할 것이냐. 아니면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우리의 경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선형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냐. 이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그러한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네. 아, 진짜로? 그렇죠. 있죠. 그 회사 주식 사야겠네, 일단. 근데 아직 상장은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빅테크 기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구나. 그렇죠.